먼저 1번에 1, 2번을 볼 텐데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네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우리 어떻게 해? 인수분해를 하죠. 인수분해해서 근을 찾으면 됩니다. 먼저 1번 인수분해 할 건데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상수항의 약수를 찾습니다. 상수항의 약수가 1과 5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입했을 때 참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습니다. 약수를 대입하죠. 그래서 1 대입해보고 안 되면 마이너스 1, 안 되면 5, 안 되면 마이너스 5를 대입합니다. 이 숫자 중에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인수분해하지 못하죠. 먼저 x에다가 1을 대입해봅시다. x에 1을 대입해보니까 어떻게 돼? x에다 1을 대입해보니까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플러스 5 0이 나오네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얘가 3차이기 때문에 여기는 2차식이 되겠죠. x 세제곱이니까 여기는 x 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5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해야 플러스 5가 되겠죠. x 앞에 개수만 결정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이 값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x제곱은 어디서 나와? x제곱은 여기서 한번 나오고 마이너스 1x제곱 여기서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5x제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 얼마를 더해야 마이너스 5가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4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입니다. 얘를 또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이거는 뭐 다 인수분해 할 수 있지. 곱해서 5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은 마이너스 5와 1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식이 x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x는 뭐예요? 1이거나 또는 5거나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인수분해해도 되는데 사실은 얘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x제곱을 묶으면 x 마이너스 5가 되지. 뒤에도 마이너스를 묶으면 x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5가 공통인수여서 x 마이너스 5 그리고 앞에가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여기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입니다. 얘네들하고 똑같이 인수분해가 되어지죠. 그래서 해는 똑같이 찾아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바로 하세요. 선생님은 조립제 3차식의 인수분해 한 번 더 보여주려고 그냥 원칙대로 해봤습니다. 그 다음 옆에는 어떻게 치환하면 되지요.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그럼 얘가 t제곱이겠지요.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니까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어집니다. t가 x제곱이니까 이 자리에 x제곱을 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구하는 해는 이것만 보고도 우리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x제곱을 4가 되는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고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입니다. 그 다음 2번 하겠습니다. 2번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그랬는데 먼저 1번을 보세요. 1번은 전형적인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은 1차식과 2차식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처럼 둘 다 2차식일 경우에는 반드시 1차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은 1번을 풀어볼게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원리는 문자를 없애나가는 겁니다. 등식 하나가 하는 역할은 문자를 줄여나가는 거죠. 얘를 1번식이라고 하고 얘를 1번식이고 왜 이러니? 얘를 1번식이라고 하고 얘를 2번식이라고 했을 때 1번식에서 어때? y는 3-x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것을 2번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y가 3-x이기 때문에 y 자리에 3-x를 대입하면 우리가 바랬던 대로 y가 사라지고 x에 관한 식 하나가 얻어집니다. 문자 하나고 식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풀면 x값이 얻어지겠지요. 풀어봅시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x 플러스 x제곱이 5다. 여기 x제곱은 사라지네요. 여기 x제곱 사라지고 x제곱이 여기서만 나오네요. 여기서만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마이너스 x제곱이고
x는 어때? 플러스 3x 그 다음 플러스 6x니까 플러스 9x겠네요. 플러스 9x 그 다음 상수항은 마이너스 9 그 다음 5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4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인수분해 하기가 좀 귀찮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가 0이다. 곱해서 14가 되고 더해서 9가 되는 수가 2하고 7이지요. 그런데 합이 음수고 곱이 양수이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x-2, x-7로 인수분해가 되어져서 x는 2거나 또는 x는 7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연립방정식의 해예요. x하고 y를 같이 구해야 됩니다. x가 2가 되면 y는 무엇이에요? x에다 2를 대입하니까 y는 1이지요. x가 7이야.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 보니까 y는 얼마?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근이 이렇게 두 쌍이 얻어집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2하고 2를 실제로 이 식에다 대입하면 둘 다 참이 되게 한다. 실제로 대입해보세요. 2 더하기 1, 3 나오죠? 그 다음 x에다 2 대입하면 여기는 2의 제곱 4, x 곱하기 y 3, 마이너스 y 제곱 1. 빼니까 어때? 오? 틀렸네? 아, 여기가 3이 아니고 2지요? 5 나오지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란 말은 주어진 식을 참이 되게 하는 x, y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얘네들도 여기 식에 대입하면 참이 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연립 2차 방정식은 반드시 1차식이 보여야 되고 그 1차식을 이용해서 문자 하나를 없애고 이것을 다른 식에 대입해서 문자 하나에 관한 식 하나를 얻어냅니다. 자, 그런데 2번은 어때요? 2번은 둘 다 2차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1차식을 얻어야 됩니다. 1차식을 얻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하나의 식을 인수분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수분해할 때 어디를 인수분해해야 되느냐? 한쪽이 0인 거, 얘를 인수분해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얘를 인수분해할 거면 5를 넘겨야 됩니다. 5를 넘겨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y제곱 마이너스 5이 굴 0 여기를 0으로 만든 상태에서 얘를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1번식이라고 하고 얘를 2번식이라고 했을 때 1번을 인수분해 합니다. 그러면 어때? 2하고 1, 2하고 1 여기를 곱하면 4고 여기를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럼 4하고 마이너스 1 더하면 3이니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숫자를 이렇게 선생님이 자 그래서 어떻게 돼? 2하고 마이너스 1, 1하고 2로 인수분해가 되어져서 2x 마이너스 1 그 다음 x 플러스 2y는 0이다 하고 인수분해가 되어집니다. a 곱하기 b가 0이려면 어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1차식이 얻어지죠? 그래서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2x-1이 0이거나 또는 x 플러스 2y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 그러면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얘하고 얘를 연립해서 풀거나 아니면 x 플러스 2y와 이 식을 연립해서 풀거나 여기서 해가 두 쌍 나오고 두 쌍 나오면 얘는 최종 해가 네 쌍이 나오겠죠? 자 풀어봅시다. 오호 선생님 잘못 썼네. 미안해. 자 원래 하던 대로 어때요? 여기 이제 1번식 2번식 안 써야겠다. 너무 복잡하네. 자 위에 있는 식에서 우리는 어때? y는 2x다 라고 하는 거고 위에 있는 식에서 이것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이니까 4x제곱이 5다. 그래서 x제곱이 1입니다. 그래서 x는 1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하고 얻어지었지요? 그때마다 y는 2x이므로 y는 이때는 2고 이때 y는 마이너스 2다. 그 다음 여기 두 번째도 여기에서 찾아진 x는 마이너스 2y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여기를 y는 하고 정리하면 분수가 나오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분수가 나오니까 선생님은 x를 없애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2y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선생님 잘못했네. x에다가 2y를 대입하니까 4y제곱 플러스 y제곱이 5다. 그래서 5y제곱이 5이므로 y제곱은 1입니다. 그래서 y가 1이거나 또는 y가 마이너스 1이네. y가 1일 때 x는 얼마예요? y가 1일 때 x는 마이너스 2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마이너스 2y이므로 2입니다. 그래서 해가 하나, 둘, 셋, 네 쌍이 얻어집니다. 3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연립부등식 문제인데 연립부등식은 이 식도 참이되게 하고 이 식도 참이되게 하는 x값들을 모두 찾는 것입니다. 먼저 두 개의 부등식 중에 위에 있는 거를 1번식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식을 2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 부등식을 풀어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x의 범위니까 x만 남기고 다 넘깁니다. 마이너스 4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4를 더하지요. 양변을 4를 더하면 여기는 4가 없어지고 8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3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3으로 나눕니다. 계산하면 x는 3분의 8 더하기 4가 12니까 12. 즉 x는 4보다 작다 하고 나오고 2번을 풀어보면 어떻게 돼? 2번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x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모으기 위해서 이 가로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2x 플러스 5가 6x 플러스 9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가 더 크니까 선생님은 2x를 이쪽으로 한번 넘겨볼게. 그러면 6x에서 2x를 빼주면 되고 5는 남겨놓은 상태에서 9가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서 9를 빼는 거죠. 5-9 즉 4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즉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입니다. 그래서 최종 답을 쓸 때는 어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 x값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주면 어때? 4보다 크다. 1번의 해는 4보다 작다. 2번의 해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입니다. 따라서 최종 구하고자 하는 해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2번은 세 개가 쭈루룩 나열되어 있는데 방정식과 달리 부등식은 바로 옆에 거하고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식을 2번식이라고 해서 1번과 2번의 공통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을 풀어주면 어때요? 한번 쓰고 나서 할까? 2x-4가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한 군데 모읍니다. 얘는 내버려 두고 이쪽을 이항시킬게요. 그럼 2x 마이너스 x 그 다음 1은 내버려 두고 마이너스 4를 이항시키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4가 되겠네요. 따라서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2번식을 만족하는 x값을 찾아주면 x 플러스 1은 3x 마이너스 5보다 작으니까 선생님은 여기 3x가 x보다 더 커서 얘를 이쪽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5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5가 되겠지? 그래서 2x가 6보다 크니까 x는 3보다 크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얘하고 공통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죠? 수직선상에 나타내보면 어때?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이쪽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1번식도 만족하고 2번식도 만족하는 것은 이 구간, 즉 x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입니다. 4번 문제는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인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절대값이 1번은 하나만 있는 경우입니다. 하나만 있을 때는 어떤 원리를 사용하면 될까?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그러면 수직선에서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a보다 작다는 곳이니까 어때요?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물론 여기서 a는 양수일 때입니다.
다음 절대값 x가 a보다 큰 쪽은 어때? 그러면 벌어지는 값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x는 a보다 크다입니다. 수직선에서 원점에서 a만큼 떨어진 지점에 있는 점은 a와 마이너스 a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원점에서 x까지의 거리가 a보다 작은 쪽이니까 원점에서 작은 쪽 이쪽에 해당되는 거고, 그치? 이쪽은 큰 쪽이니까 이쪽 벌어지는 쪽에 해당된다. 그래서 절대값이 하나만 있을 때는 이 원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이 가로 여기 안에 있는 거를 하나 이제 문자로 치환했을 때, 그랬을 때 5보다 큰 쪽은 어느 쪽? 절대값 안에 있는 값 3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쪽에 있거나 또는 3x 플러스 1이 5보다 큰 쪽에 있다.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딱 5가 되는 경우를 기준해서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어야 원점에서부터 5보다 더 멀리 떨어진 거지. 이쪽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각각 x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3x는 1 넘어가서 마이너스 6보다 작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쪽은 3x는 1 넘어가서 5 마이너스 1, 4보다 크다. 그래서 x는 3분의 4보다 크다. 따라서 마지막 해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절대값을 2개 포함하고 있을 경우인데, 자, 예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영상 있었죠? 그래서 두 번째 간단하게 푸는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직선을 절대값 안에를 0이 되게 하는 x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여기 절대값을 0이 되게 하는 x값은 1이고 여기는 4지요? 그 수직선을 1과 4로 나눠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값은 뭐야? 1이라고 하는 값은 x-1을 0이 되게 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2를 경계로 해서 1보다 작으면 여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고 1보다 큰 쪽은 플러스를 붙이고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x-4는 요 4라고 하는 값을 경계로 해서 4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 절대값을 풀 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고, 그 다음 4보다 큰 쪽에서는 플러스를 붙이고 나옵니다. 그래서 구간을 나눠서 할 거예요.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먼저 이 구간에서는 얘도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옵니다. 그래서 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4 좌변이 이렇게 되고 우변은 6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조금 밑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풀어주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6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1보다 작은 쪽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등으로 들어가니까 다 채워주고 크거나 같은 쪽 여기까지입니다. 왜? 우리는 이 구간에서 해를 찾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만 해를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1과 4 사이에서 얘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보다 크거나 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나오고 얘는 4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겠죠? 그래서 x-1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6보다 작거나 같다. 계산을 하니까 x가 사라지고 3이 되네요. 3이 6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항상 참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참이 되는 식이 나온다.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실수가 주어진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이 공간에서는 얘도 플러스를 붙이고 나오고 얘도 그냥 플러스를 붙이고 나오죠. 그 식이 x-1 플러스 x-4가 6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2x-5가 6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2x는 11보다 작거나 같다. 즉 x는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여기서 2분의 11은 5.5니까 4보다 큰 쪽에 있습니다. 등호 들어가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 여기는 모든 구간에서는 여기에다가 x 대입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절대값을 2개 포함하고 있는 부등식의 해, 2번 문제 해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다음 2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다 입니다. 99페이지 중단은 5번과 6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을 풀어라 그랬는데 2차 부등식의 원리는 뭐예요?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y equal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 그래프는 x절편이 인수분해를 하니까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y좌표를 0이 되게 하는 x값이 마이너스 7과 1입니다. 그래서 x절편이 이렇게 두 점이 생기는데 하나가 마이너스 7이고 하나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이것이 0보다 작아지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 근데 이것이 이 그래프상에선 뭐야? 이것이 y좌표지. 그치? 그러니까 이 그래프상에서 y좌표가, 얘가 y입니다. y좌표가 음수가 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y좌표가 음수가 되는 구간은 어디예요? 이때는 y좌표가 양수지. 그치? 양수. 음수가 되는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 음수가 되는 구간은 이 구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그래프가 이 구간에서 그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가 이 구간에서 그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x값이 어때야 돼? x값이 마이너스 7일 때는 0이지요? 마이너스 7보다 큰 쪽. 이걸 대입했을 때 y좌표 음수. 얘를 대입해도 y좌표 음수. 얘를 대입해도 음수. 이때가 0. 이보다 더 큰 값을 대입하면 양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상에서 y좌표가 음수가 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는 뭐가 돼? 마이너스 7보다 크고 1보다 작다입니다. 선생님이 그래프로 설명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2차 부등식을 풀으라고 했을 때 사실은 바로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얘를 x 플러스 7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작으니까 이 그래프가 머릿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릴 필요 없고 작으니까 x의 범위는 근과 근 사이에 있다.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이 시간에는 원리를 한번 보여주려고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번을 그냥 편안하게 풀어볼게요. 2차 부등식을 풀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최고차항 계수를 양수로 만들어줍니다. 물론 여기 숫자가 다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어느 하나라도 문자로 주어졌다면 그걸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버를 두고 풀어야 돼요. 여기는 숫자가 다 나온 상태에서 해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최고차항 계수를 양수로 만들어 놓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양수로 만들었을 때 x축하고 만나면 사이값이 작은 값, 큰 값은 벌어지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이동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걸 보니까 어때? 벌어지는 쪽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어지지요? 얘가 만약 인수분해가 되어진다면 인수분해가 되어지나요? 2, 1 여기는 2, 1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대각선끼리 곱했을 때 4가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이어서 합이 3 여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2x 마이너스 1 그 다음 x 플러스 2가 2로 인수분해가 되어집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어때요? 작은 값보다 작은 쪽, 큰 값보다 큰 쪽입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값.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y좌표가 양수이려면 얘보다 큰 쪽을 대입해야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해의 범위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입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상태에서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생기면 우리는 작은 값은 2차 부등식 얘가 0보다 작은 쪽은 근과 근 사이에 있는 값이고 큰 값은 양쪽 벌어지는 값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탁탁탁 풀 수 있도록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번 연립부등식인데 항상 연립방정식이든 연립부등식이든 연립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풀어라 그 말은 이식도 참이되게 하고 이식도 참이되게 하는 즉 이 해와 이식의 해의 공통 범위를 구하시오입니다. 둘 다 2차 부등식이죠? 먼저 1번을 풀고 2번을 풀어서 공통 범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풀 건데 1번은 어때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가 되어지죠?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하고 인수분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직선에서 여기서는 어때? 수직선 그리지 말까? 여기 기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어때요? 작은 끈을 쓰고 큰 끈을 쓰세요. 그래서 크거나 같은 쪽이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쪽에서 크거나 같은 쪽이면 작은 쪽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큰 값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이건 연립부등식이니까 수직선은 어차피 그리긴 해야 되네. 그래도 그냥 이렇게 바로 될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하세요. 이번에는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2번 2x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11이 0보다 작다.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이 될 거죠. 일단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하면 여기가 이렇게 곱하면 11이고 이렇게 곱하면 2 더하면 13이 맞네요.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더하면 마이너스 13이니까 여기에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2x-11 그 다음 x-1 하고 인수분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작으니까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어느 쪽? 작은 값보다 크고 큰 값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이 식도 참이되게 하고 즉 얘하고 2번 식도 참이되게 하는 여기에 공통 구간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수직선 위에 나타내주면 어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1보다 크고 2분의 11보다 작다. 1은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있습니다. 그 다음 2분의 11은 5점 얼마니까 여기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공통구간은 4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1보다 작다. 구하고자 하는 해가 이렇습니다. 7번 문제는 3차 방정식에 한 근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A, B를 찾고 나머지 근을 찾으라는 문제인데 근의 의미는 뭐예요? 근은 주어진 식을 참이되게 하는 x값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 1 플러스 i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어때? 1 플러스 i의 세제곱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i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1 플러스 i 마이너스 4 이퀄 0이다. 얘를 전개하면 1 플러스 3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i 그 다음 3 곱하기 1 곱하기 i 제곱 플러스 i 세제곱이고 a로 묶어져서 안에가 이렇게 써지죠. 2i 플러스 i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bi 마이너스 4 이퀄 0입니다. 간단하게 앞에 거 정리해볼까요? 지금 여기 앞에를 정리하면 어때?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앞에 일단 정리하면 아이고 마이너스 1이 아니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 얘랑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i 그 다음 마이너스 i니까 2i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 사라지죠? 그래서 2ai입니다. 2ai 그 다음 b 플러스 bi 마이너스 4 이퀄 0 실수 부분은 그래서 얼마예요? 실수 부분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4 더하니까 마이너스 6이고 b 이렇게 그래서 실수 부분은 b 마이너스 6이고 허수 부분은 2하고 2a하고 b를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a 플러스 b 플러스 2i 이퀄 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소수가 0이 되려면 실수 부분도 0이고 허수 부분도 0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b는 6이고 b에다 6을 대입해 보니까 2a 플러스 6 플러스 2가 0이다. 2a가 마이너스 8이라 a는 마이너스 4 하고 나오겠네요. 이것을 주어진 식에다 대입해 보니까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b는 6입니다. 6x 마이너스 4는 0이다. 나머지 두 개의 근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1 대입하면 1-4 플러스 6-4라 0이 안 됩니다. 2 대입해보면 8 마이너스 4, 16 플러스 6이 12 마이너스 4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고 얘는 플러스 20이니까 0이 되네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x-2를 인수로 갖습니다. x-2 그 다음 x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어때? 플러스 2가 되겠고 그 다음 요 앞에는 어때요? 여기가 마이너스 2x제곱이야. 마이너스 4x제곱이려면 여기서 마이너스 2x제곱이 나와야겠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근은 여기 얘를 0 되게 하는 x값 얼마? x는 2거나 2하고 그 다음 하나의 근이 1 플러스 i니까 볼 것도 없이 또 하나의 근은 1 마이너스 i일 것입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더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자 하나의 근이 1 플러스 i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x에다가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1 플러스 i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겠습니다. 이거 방정식 만드는 거 매우 쉬워요. 한번 보세요. x는 1 플러스 i다. i를 제곱하면 i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2를 넘겨서 제곱을 할 거예요. x-1은 i입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차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참이되게 하는 x값이 1 플러스 i라 이거의 근이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3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가 a, b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근이 1 플러스 i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요식은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찾으면 돼요. x세제곱이기 때문에 어때? 여기 x여야겠지? 그 다음 상수항은 상수항끼리의 곱에서밖에 안 나와.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여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가 아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얘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0 되게 하는 x값은 2하고 그 다음 1 마이너스 i다. 똑같이 얻어집니다.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잘 참고하세요.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번도 보세요. 8번은 두 근이 2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요. 근의 의미는 뭐라고? 근은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4차식에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참입니다. 2 대입하면 16 플러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9이 18 플러스 b가 0이다. 여기서 4a 플러스 b는 계산해보세요. 마이너스 6이 얻어지네요. 그 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성립합니다. 왜? 근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9 플러스 b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a 플러스 b는 어때? 마이너스 9네요. 위에 있는 식에서 1번식이라고 하고 2번식이라고 해서 1번식에서 2번식을 빼니까 어때? 3a는 3이다. 따라서 a 값은 1이 나오고 a에다 1을 대입하니까 b는 마이너스 10 하고 얻어지네요. 그래서 주어진 4차 방정식이 x 대제곱 플러스 x 세제곱 a가 1입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9x b가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근이 x-1과 2하고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얘는 x-2,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만 결정하면 되는데 x고 여기가 너무나 쉽게 마이너스 5하고 찾아지네. 플러스 5하고 찾아지네. 선생님은 앞에를 그냥 전개할게요. 조립제법을 써도 좋지만 이게 더 빠를 것 같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얘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5를 곱해야 마이너스 10이지? 그래서 여기가 금방 얻어집니다. 이렇게. 선생님 조립제법을 쓰기 싫어서. 그리고 x 앞에 개수만 결정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x 세제곱을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x 세제곱은 여기서 x 세제곱 얻어지고 여기서 x 세제곱 얻어집니다. 다른 곳에는 안 나옵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가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x 앞에 개수가 2라고 선생님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근은 얘를 0이 되게 하는 x값이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를 0이 되게 하는 x값이다. 근해 공식을 써도 되지만 너무 간단해서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만들게요.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자 여기서 1만 떼어주고 4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처럼 빨리 할 수 없다면 그냥 근해 공식 쓰면 됩니다. 그 다음 9번을 하겠습니다. 9번은 3차 방정식의 하나의 허근이 오메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차 방정식의 허근을 찾아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1,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이지요. 여기서는 허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의 허근이 오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의 근입니다. 따라서 오메가가 근이라면 또 하나의 근은 오메가 바가 되겠지요. 일단 이렇다고 하고 그 다음 뒤에를 보니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오메가라고 합니다. 오메가도 허수지요? 2차 방정식의 근은 서로 켤레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Z를 A 플러스 BI라고 하면 이 Z는 뭐예요? 2A 플러스 2BI지요? 그래서 이 Z의 켤레복소수는 2A 플러스 2BI의 켤레복소수니까 2A 마이너스 2BI라서 2로 묶어서 A 마이너스 BI 즉 Z의 켤레복소수의 2배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켤레복소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요. 자, 그래서 하나의 근이 2오메가라고 하면 또 하나의 근은 2오메가 바가 됩니다. 여기서 A와 B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근이 켤레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 근을 2오메가와 2오메가 바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 어때? 두 근의 합은 뭐가 되겠어? A가 되고 두 근의 곱은 B가 됩니다. 근과 괴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런데 오메가하고 오메가 반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지요? 여기에서 이것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은 1입니다. 여기서 찾은 거를 이용하니까 A는 어떻게 돼? A는 2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고 B는 4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기 때문에 4가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2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지금 활용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간이 샤워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육면체의 모서리에 사용될 쇠막대의 길이합이 56이다.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겠죠? 식 나오는 식의 밑줄을 좀 그어볼까요? 직육면체의 모서리에 사용될 쇠막대의 길이합이 56이다.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올 것 같고 옆에 내면에 사용될 천의 넓이의 합이 66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을 가지고 문제를 이제 조건을 가지고 식을 세울 건데 여기서 둘 다 식을 세우려면 어때야 돼요? 여기에서 이 변들의 길이를 우리가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쇠막대의 길이 합도 또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천의 넓이도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것 중에 어디를 좀 조심해야 되느냐? 가로의 길이와 높이가 같은 직육면체야. 가로의 길이와 높이가 같다. 그럼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높이도 x가 되겠죠? 그러면 세로의 길이만 모르네. 세로의 길이는 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볼게요. 모든 쇠막대의 길이의 합 x가 몇 번 쓰였어? x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렇죠? 그래서 x는 8번 더해지고 y는 몇 번 더해져? y는 1번, 2번, 3번. 저 보이지 않는 쪽에 4번. 이렇게 더해집니다. 그래서 8x 플러스 4y가
모서리에 사용될 세막대의 길이의 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6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번에는 옆에 네 면에 사용될 천, 바닥 빼고 옆에 네 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면. 자, 이 네 개의 면 중에 요 면하고 이 면은 똑같지요. 어때? x 곱하기 x입니다. x제곱이 몇 번 더해져요? 두 번 더해지고, 그 다음 이번에 여기는 어때요? 직사각형의 넓이, 세로의 길이가 x고 가로의 길이가 y입니다. 그래서 넓이는 xy지요? xy도 몇 번 더해져? xy도 두 번 더해집니다. 그래서 천의 넓이의 합이 66이다. 이렇게 해서 x와 y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세워집니다. 자, 일단은 이 연립방정식을 풀기 전에 여기 숫자들이 좀 큰데 다 나눠집니다. 4로 다 나눠지죠? 식을 좀 바꿔볼게요. 식을 간단하게 1번식은 4로 나누면 2x 플러스 y는 4로 나누니까 14하고 되고, 2번식은 2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xy 이퀄 33이 됩니다. 연립방정식 풀 때 가장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 뭐예요? 1차식을 찾는다. 그리고 1차식에서 x는 또는 y는 하고 정리해서 문자 하나를 소거합니다. 여기는 y는 하고 정리하는 게 쉽기 때문에 선생님은 y는 하고 정리해서 이 식에다가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y가 사라지고 x에 관한 식만 얻어지겠지요?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x, y가 14 마이너스 2x니까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x제곱 얘부터 쓸까? 뭐 상관은 없습니다. 플러스 14x 마이너스 2x제곱 33 넘어오세요. 마이너스 33 이퀄 0입니다. 자, 이거 풀어주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4x 마이너스 33이 0이다.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33이 0이다. 인수분해가 됩니다. x 마이너스 11, 그 다음 x 마이너스 3. 그치? 10이라고 3하고 곱하면 33이고 더하면 14가 되지요. 양쪽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x는 11이거나 또는 3인데, 여기서 x가 11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x가 11이 되면 y는 14-2 곱하기 11, 얘가 22지요? 14에서 21을 빼니까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탈락이지요. 그런데 3은 어때? 3은 대입해도 y값 나오지요? 그래서 x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는 3이고, 그치? 가로의 길이는 3이고, 세로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여기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는 3이고, 세로의 길이는 요 식에다 대입을 하니까 얼마? y는 14-2 곱하기 3, 14-6, 그래서 8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연립방정식, 이것을 만족하는 식수 xy가 요 연립방정식도 만족한다. 그래서 때 a, b를 찾아라. a, b도 찾고 이제 여기 이제 xy도 연립방정식도 풀어라 이 말인데, 잘 보세요. 연립방정식의 의미는 뭔가요? 연립방정식의 의미는 이 식도 참이되게 하고 이 식도 참이되게 하는 x, y 값들의 모임입니다. 얘도 이 식도 참이되게 하고 이 식도 참이되게 하는 x, y 값들의 모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만족하는 xy가 있는가 봐. 이거를 만족하는 xy가 요것도 만족한대. 자, 그 xy가 얘를 한번, 어디까지나 얘입니다.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x가 뭐 예를 들어서 말이 안 되긴 하는데, x가 2라고, 사실은 선생님 답이 보이는데 그냥 x가 2하고 3이라고 해볼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답을 써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x가 2고 y가 3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때? 2하고 3은
얘도 참이 되게 하고 얘도 참이 되게 하겠지? 그치? 이 연립방정식에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요 연립방정식도 만족해. 그러면 얘도 참이 되게 하고 얘도 참이 되게 한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xy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이 숫자가 존재해서 얘도 참, 얘도 참, 얘도 참, 얘도 참이 되게 하는 값이야 하고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사실은 여기 xy가 이렇게 요 xy에 대해서 봐. 얘 1번도 참, 그치? 얘도 참, 그 다음 얘도 참, 그치? 그리고 얘도 참, 그 다음 얘도 참입니다. 선생님이 왜 여기 두 개의 밑줄을 그었을까요? 왜냐면 요거 지금 여기는 모르는 문자가 있어. 하지만 얘는 정확하게 압니다. 얘도 xy에 관한 정확한 식이죠. 그래서 결국 얘도 참이 되게 하고 얘도 참이 되게 하는 것이 요 xy가 되는 거지. 어때? 이해되나요? 숫자를 써버리니까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선생님이 써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선생님이 써놨는데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여기 xy가 어떤 수가 있어. 근데 그 수를 자 알파 베타라고 해봐. 알파 베타. 요 알파 베타를 여기다 대입해도 참, 여기다 대입해도 참, 여기다 대입해도 참, 여기다 대입해도 참입니다. 그럼 다른 건 다 놔두고 알파 베타를 여기도 대입해도 참, 여기도 대입해도 참,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알파 베타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얘도 만족시키고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이다. 이것도 만족시키고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4다. 얘도 만족시키는 x, y 값을 찾아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어때?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y는 하고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데 우리는 여기가 합이고 곱이니까 결국 이 x, y들은 어때? t제곱 마이너스 합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t 그 다음 곱 마이너스 4 이퀄 0의 두 근이 xy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즉 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4는 0이다.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4 t 마이너스 1이 0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t 값은 지금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이 마이너스 4하고 1이 됩니다. x가 마이너스 4면 y는 1, x가 4면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근이 찾아지네요. 두 근. 순서를 바꿔줘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두 근이 마이너스 4하고 1하고 나옵니다. 어떤 게 x 뭐 이렇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x 플러스 y를 구하라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합은 일정하게 마이너스 3입니다. 그렇다고 하고 풀고 나니까 여기서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3이네. 자, 그렇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한 x, y를 어디다 대입하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럼 a 값이 나옵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4 대입하고 y에다가 1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16 플러스 1이 17. 그래서 a는 17이 됩니다. 그 다음 b는 여기도 참이 되게 합니다. 이 값은.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a가 17하고 찾아졌으니까 17 곱하기 y가 1이네요. 그 다음 b 곱하기 x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가 1이다. 이걸 풀어주면 b 값이 얻어집니다. 17 마이너스 4b가 1이야. 마이너스 4b는 1 마이너스 17, 즉 마이너스 16입니다.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4로 나눠서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 플러스 x 플러스 y는 이걸 다 더한 값 얼마예요? 4하고 마이너스 4는 사라지고 그치? 18이 되겠습니다. 답은 18이 되겠습니다.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연립방정식은 얘도 참, 얘도 참.
그치? 근데 그것이 얘도 만족시키니까 얘도 참이 되게 하는 xy가 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두 식을 이용해서 xy를 찾아버리고 그걸 이용해서 나머지 값들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12번은 약간 어려운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그 개념 설명을 먼저 할 건데요.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옷가게를 갔습니다. 옷가게를 갔는데 5만 원짜리 옷이 있어요. 이 5만 원짜리 옷이 다음 달에는 20% 가격이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5만 원짜리 옷은 다음 달에 얼마가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해 봅시다. 현재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인상이 되니까 얼만큼의 금액이 더해지겠지? 얼만큼이 더해져요? 20%. 5만 원에 20%. 20%는 0.2지요? 네, 나중에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20%는 100분의 20이 됩니다. 그래서 5만 원에 20%. 그치? 5만 원에 20%니까 어때? 만 원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음 달에는 20% 인상된 금액 5만 원에 만 원이 더해진 6만 원을 주고 이 옷을 구입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통해서 봤는데 이 예를 들었던 것에 숫자에 문자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5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A라고 놓을게요. A를 X% 인상하겠다. 그러면 얘가 A지요. 5만 원이 A. 그리고 20% 인상하겠다를 X% 인상하겠다.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나요? A를 20% 인상하겠다. X% 인상하겠다. A의 X% 인상하겠다 하니까 더해주면 됩니다. 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어때? 이해되나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간단히 하면 두 개의 식에 A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기 때문에 A로 묶어서 1 플러스 100분의 X 하고 써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보게 되는 식이니까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바로 문자로 하면 어려우니까 이 예를 자꾸 살펴보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자, 똑같은 예인데 이번에는 인하하는 걸로 가볼게요. 옷가게를 갔더니 5만 원짜리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 할인해 준다고 써 있어. 할인해 준다 그 말은 인하해 준다 그 말이죠. 가격을 인하해 주겠다. 그러면 어때? 우리는 5만 원에서 가격이 빠집니다. 얼만큼의 가격이 빠져요? 5만 원에 20% 0.2 즉 100분의 20이 빠집니다. 그래서 5만 원에서 만 원이 빠져서 우리는 그 옷을 4만 원을 주고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어때? 옷 가격 예를 들으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도 숫자가 나와 있는 부분을 문자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 이거를 A로 바꾸고 X% 인하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써 있는 그대로 바꾸세요. 여기 그대로. 그치? 어떤 식이 만들어져? A에서 A의 X%를 인하하면 이렇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식으로 보니까 공통의 문자가 보이죠? 그래서 A로 묶어서 A에서 빼겠다. A의 X%를 빼겠다. 그래서 인상한다 그러면 플러스가 되고 인하하면 빼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A에다가 A의 X%를 더하는 거고 여기는 A에다가 A의 X%를 빼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을 잘 기억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건 지울게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문자를 좀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문화센터에서 한 달 수강료를 얼마만큼 인상하면 회원수는 요만큼 감소한다. 수강료가 올라가면 회원수는 당연히 감소하겠지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 센터의 한 달 수입이 8% 이상 증가했다.
자, 식을 찬찬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달 수입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한 달 수입은 어때요? 어떤 수강료가 10,000원이야? 근데 한 명이 왔어. 그럼 그 학원은 어때? 10,000원인데 한 명이 왔어. 그럼 한 달 수입이 얼마겠어? 당연히 10,000원이지. 그치? 수강료가 10,000원인데 3명이 왔어. 그러면 그 학원의 한 달 수입은 30,000원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봤을 때 그 한 달, 그 센터의 한 달 수입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수강료와 회원 수를 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좀 정리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수강료하고 회원 수가 이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현재의 수강료를 A라고 하고, 현재의 수강료를 A라고 하고, 이 수강료를 A라고 하고 현재의 회원수를 B라고 놓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 A야.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문제를 보니까 어때? 수강료를 인상했어. 그러면 회원수는 감소해요. 그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수강료를 인상한 후, 인상 후에는 어때? 인상을 하면 수강료는 A에서 X% 인상한다는 이야기지? 그럼 인상 후에 수강료는 A에서, 그치? A의 X%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 하고 되겠죠? 자, 그러면 인상 후에 회원수는 어떻게 될까? 인상 후에 회원수는, 이걸 조금 옆으로 당겨 볼게요. 회원수, 안 당겨진다. 그대로 놓고 하겠습니다. 자, 회원수는 그러면 인상 후에 회원수는 여기 0.5x% 감소한다 그랬어. 아까 했던 원리 그대로 적용합니다. 지금 현재 회원수가 B인데 인상 후에는 감소해. 그러니까 B를 기준으로 해서 감소합니다. 어떻게? B의 0.5x%, 즉 100분의 0.5x가 감소한다. 이렇게. 어때? 선생님 쓴 거 보이나요? 얘도 정리합시다. B로 묶어주면 1 마이너스 100분의 0.5x가 되겠지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다시 한번 보면 한 달 수입은 수강료와 회원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현재의 수강료를 A, 회원수를 B라고 했을 때 X% 인상했을 때의 수강료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X% 인상하면 회원수는 이렇게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회원수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상 후에 수입을 볼게요. 인상 후에 수입을 볼게요. 수입. 현재의 수입은 어떻게 돼? 현재의 수입은 A 곱하기 B가 됩니다. 그러면 인상 후의 수입은 어떻게 될까? 인상 후의 수입은 인상 후에 수강료와 1 플러스 100분의 X와 그 다음 인상 후에 회원 B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0.5X를 곱한 것이 인상 후의 수입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인상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한 달 수입이 8% 이상 증가했다. 자, 현재는 이런데 이렇게 인상했더니 수입이 이거의 8% 이상이 된다. 자, 수입이 8% 이상 증가했다는 것을 또 써볼게요. 현재 수입이 이겁니다. 현재 수입이 A 곱하기 B예요. 그런데 8%가 됐어. 8%가 증가했어. 그러면 바로 쓸게요. 1 플러스, 즉 현재 수입 플러스 현재 수입 곱하기 얼마가 되겠지? 8%. 그래서 여기가 100분의 8 하고 써집니다. 이게 수입이 8% 증가했다는 것이 이렇게 써집니다. 무엇이? 인상하고 난 수입이
요 8%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로 오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영상 계속 반복하면서 차근차근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b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0.5x가 인상 후의 수입인데 현재 수입의 8% 이상이 되도록입니다. 이상이 되도록.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식을 세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A, B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쓰고 나니까 A와 B가 모두 약분되지요. 여기서 A는 수강료고 B는 회원수이기 때문에 모두 양수입니다. 부등식의 양변을 양수로 나누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1 플러스 100분의 x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0.5x가 1 플러스 100분의 8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풀어주면 되겠고, 분수가 있어서 마음에 안 드니까 양변에 만을 곱해주겠습니다. 100 곱하기 100을 양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100 곱하기 100을 하느냐? 여기 100도 없애야 되고 여기 100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0 하나는 얘하고 곱해주고 이 100 하나는 얘하고 곱할게요. 그러면 좌변은 뭐가 돼요? 100 플러스 x가 되고 여기는 100 마이너스 0.5x가 됩니다. 우변은 100 하나만 얘하고 곱할게. 그러면 어때? 100 곱하기 8, 100 더하기 8이니까 108이 되죠? 그리고 뒤에 100을 곱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좌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을 전개하면 100 차근차근 전개할게요. 이렇게 100 마이너스 50x 그 다음 100x 마이너스 0.5x 제곱 이것도 넘어오자. 1800이 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0.5x 제곱 얘부터 쓰는 거죠. 그 다음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 플러스 50x. 그 다음 선생님 잘못 썼구나. 여기가 100 곱하기 100이 아니고 만이지요. 그래서 여기 만하고 마이너스 1800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800이 됩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 부등식이 세워지고 2차 부등식은 최고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만듭니다.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그리고 이 0.5를 없애기 위해서 2를 또 곱하겠습니다. 양변에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x제곱 마이너스 100x 플러스 1600이 되고 우변은 0인데 음수를 곱하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겠지요. 더해서 곱해서 1600이 되고 더해서 100이 되는 숫자는 20하고 1600인데 선생님이 동그라미 너무 많이 쳤군요. 여기를 하나 동그라미 없앨게요. 곱해서 1600이 되고 더해서 100이 되는 수는 20하고 80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0 x 마이너스 80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져서 x의 범위는 20 이상 80 이하가 됩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건 최소값입니다. 자,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x는 20하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13번 연립부등식이 완벽하게 다 주어지지 않았지요. 대신에 뒤에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해가 이렇게 되도록 a 값을 정하여라 그랬는데 먼저 완벽하게 주어져 있는 이 식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지요.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이 있지요. 그래서 1번식을 해를 찾으면 바로 찾아지네요. 작은 값과 큰 값, 사이값이 됩니다. 작으면 사이값. 자, 그래서 1번을 수직선상에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입니다. 그런데 해는 어떻게 된대요? 해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요 해는 2번하고 합쳤을 때입니다. 그래서 해를 보고 2번이 어떻게 그려질지가 예상이 되어지지요. 2번은 지금 현재 근이 A하고 E입니다. 그런데 2보다 큰 쪽이기 때문에 2가 큰 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보다 큰 쪽. 수직선상에 표현할 때 모자라는 건 이게 살짝 모자라라고 표현해주면 이런 문제 풀 때 매우 유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만 해가 되어야 돼요. 여기만 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쪽 부분은 공통 부분이 안 생겨야 합니다. 그러려면 A는 이쪽 어딘가에 있으면 되겠죠. 즉 A가 여기 어디 있으면서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 범위가 여기만 생기는 게 맞지요? 일단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면 됩니다.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A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경계는 직접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A가 실제로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실제로 A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그려보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하고 그려질 것입니다. 여기 모자란 듯 비스듬하게 그려보세요. 모자란 듯 비스듬하게 그려보면 여기에 공통범위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마이너스 1은 여기엔 들어가지만 여기엔 들어가지 않죠. 모자라죠? 그러니까 1번도 만족하고 2번도 만족하는 식에 마이너스 1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은 1번만 만족하고 있지 2번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A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 그래서 해가 여기서 새롭게 나오지 않고 여전히 여기만 해가 돼서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등호는 넣어도 된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A값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나요? 선생님이 문제를 바꿔볼게요. 문제를 바꿔서 이렇게 한번 풀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거의 해가 2보다 크고 그 다음 3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A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1번이 얘처럼 풀리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되는데 자 해가 여기 등호를 넣을게요. 선생님이 여기를 넣는다는 것이 깜빡했네. 자 그럼 1번의 해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입니다. 그런데 2번의 해가 어떻게 돼요? 여기 등호 들어가야겠네. 2번의 해는 여기서 나와야겠죠.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만 해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만 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선 공통인 게 나오면 안 돼요. 여기를 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A는 역시 이쪽 1보다 작은 쪽에서 A가 생겨야 되는데 A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공통인 범위가 여기만 나와서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문제는 뭐냐? A가 마이너스 1이 되어도 되느냐? 아까는 됐었죠? 아까는 됐었기 때문에 여기에 등호를 포함시켰습니다. 자, 이번엔 되는지 볼게요. A가 마이너스 1이다. 실제로 마이너스 1일 때를 그리세요. A가 마이너스 1이다. A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립니다. 마이너스 1 포함이 돼. 등호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때? 마이너스 1이 1번씩도 만족하고 그치 여기도 들어가고 2번씩도 만족해. 그러면 해가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는 x는 마이너스 1 얘가 들어갑니다. 왜? 마이너스 1이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기 때문에 1번도 참여되게 하고 2번도 참여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이면 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이게 더 나오지요.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지 않고 이것 자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값의 범위가 됩니다.
어때요? 두 문제 차이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등호가 있을 때 뭐 없을 때를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경계에 있을 때 A 값은 그 그림을 직접 그립니다. 이렇게 직접 그려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면 집어넣는 거고, 얘처럼 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이 포함되어야 되면 얘를 빼야 되는 거고, 등호 경계는 등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려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번은 3차 방정식에 한 근이 주어져 있네요. 근의 의미는 뭐야? 근의 의미. 항상 말했지만 주어진 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 우리는 무조건 대입해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니까 이렇게 식이 얻어집니다. 문자가 a와 b 두 개인데 식이 딸랑 하나만 얻어지죠? 이것만 가지고는 a와 b 값을 모두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찾으라고 한 거 보니까 어때? a, b를 모두 찾으라는 얘기고, 여기서 보니까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이 6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어쨌거나 지금 여기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 이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얘를 인수분해하면 하나의 근이 x-1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여기가 2차식이 얻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이 2차식의 두 근이 나머지 두 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일단 구한 이 식을 활용을 해야 되고, 문자가 두 개고 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 구할 수는 없지만 문자 하나를 없앨 수는 있습니다. 선생님은 b를 없애겠습니다. b를 없애려면 b는 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b를 이쪽으로 넘기면 b는 하고 되지요. 그리고 남아있는 얘를 정리하겠습니다. a-4입니다. 이것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b는 a-4입니다. 이렇게. 자, 이것이 어디서 나왔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 되게 하는 요식에서 얻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00% 0입니다. 왜? 0 되게 하도록 해서 b를 찾아서 대입한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 대입해보세요. 여기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봅시다. 그러면 어때? 마이너스 1 플러스 a, 그 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여기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a 플러스 4 마이너스 3입니다. a 사라지고 4 마이너스 사라져서 0이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 되게끔 우리가 b를 만들었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머지 두 근을 찾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분명히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0이기 때문에 이 식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3은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원래 많이 사용했던 방법 가지고 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립제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제법 1, a-4, 여기를 이렇게 썼는데 b가 이거니까 이거 조립제법 쓸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쓰고 내려오고 곱해서 쓰고 더하고 곱해서 쓰고 더하고 곱해서 쓰니까 0이 되지요? 0이 우리가 그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x제곱 플러스 a-1x 마이너스 3 하고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근은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두 근은 여기를 0이 되게 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근은 x제곱 플러스 a-1x 마이너스 3을 0이 되게 하는 x값입니다. 나머지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1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거에 의하면 제곱의 합이 6이다 그랬으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6이지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퀄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에 여기에 나와 있는 값을 대입하면 a 값이 찾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제곱하면 어차피 사라지죠? a-1의 제곱이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6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니까 대입하면 6. 오이 a-1의 제곱이 0이네. 그래서 a 값은 1입니다. a 값이 1이므로 b 값은 얼마예요? b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 10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기 이 문제. 여기 방정식에 모르는 문자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대입해서 0 되는 값을 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이번에는 15번을 풀어봅시다. 15번 보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찾으라고 했는데 얘를 연립해서 풀면은 최대 해가 4쌍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찾아서 x 곱하기 y를 계산해서 가장 큰 값을 찾아라. 그런 말이겠지요. 그래서 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가장 기본 형태는 1차식, 그러니까 얘가 이제 2차식이 섞여 있는데 1차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둘 다 2차식이죠? 그러면 하나의 식을 인수분해해서 1차식을 얻어낼 텐데 어디를 인수분해해야 될까? 0이 있는 이쪽. 만약에 얘를 인수분해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 5를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5 이퀄 0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0으로 돼 있는 여기 얘를 인수분해 할 거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냥 봐도 x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3y제곱 이퀄 0. 3y제곱은 y와 3y의 곱이고 y와 3y를 더하면 4y가 됩니다. 합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y 곱하기 x-3y로 인수분해가 되어져서 어때? x-y가 0이거나 또는 x-3y가 0이다 하고 1차식이 얻어집니다. 이 각각의 1차식을 밑에 있는 2차식하고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y를 소거하죠? y는 x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 x 곱하기 x니까 x제곱 y제곱은 x제곱과 똑같아요. 그래서 2x제곱은 5다. 6x제곱은 5다. x제곱은 6분의 5 하고 얻어집니다. 여기서 더 계산을 하면 x가 루트 6분의 5일 때 y도 루트 6분의 5 써볼까? 여기서 더 계산을 하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분의 5니까 루트 6분의 5일 때 y는 x하고 똑같으니까 플러스 루트 6분의 5 한 쌍이 얻어지고 x가 마이너스 루트 6분의 5일 때 y도 마이너스 루트 6분의 5다. 이렇게 또 한 쌍이 얻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찾자고 했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x 곱하기 y의 최대를 찾는 거니까 x 곱하기 y를 바로 찾으면 됩니다. x 곱하기 y는 여기도 역시 y를 소거하세요. 뭐하고 똑같아? y가 x하고 똑같으니까 x 곱하기 x 제곱이 되겠지요? 그래서 6분의 5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각각 구했을 때도 2개 곱하면 6분의 5고 여기 2개를 곱하면 6분의 5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찾을 필요는 없다. 그 다음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 x가 3y이므로 대입합니다. x에다가 3y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x제곱은 9y제곱 그 다음 x에 3y를 대입하니까 3 곱하기 3y 9y제곱 플러스 2y제곱이 5다. 그래서 20y제곱이 5가 되겠습니다. y제곱이 그래서 20분의 5,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y가 2분의 1이면 x는
2분의 3 뭐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찾을 필요 없는 거 알겠죠? 어차피 여기서 찾아지는 xy는 똑같이 x 곱하기 y는 x가 3y이기 때문에 3y 곱하기 y 그래서 3y 제곱이 되고 y 제곱이 4분의 1이므로 4분의 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값은 두 쌍의 해가 있을 텐데 두 쌍 모두 x 곱하기 y는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x 곱하기 y는 이 두 개만 비교하면 되겠고 뭐가 더 커요? 6분의 5가 더 크지요? 왜? 6분의 5는 12분의 10이고 4분의 3은 12분의 9니까 12분의 10, 6분의 5가 더 커서 최대값은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마지막 16번 문제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세 변이 둔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되도록 x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그랬습니다. 둔각삼각형은 하나의 각이 90도보다 커져야지요. 대충 그려보면 가장 긴 길이가 이거네요. 그럼 가장 긴 길이 여기가 x 플러스 2라고 잡아주면 되겠고 나머지 여기를 x 플러스 1이라고 잡고 얘를 x라고 잡겠습니다. 일단 둔각삼각형이든 뭐든 일단 삼각형이 될 조건을 먼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이 되려면 어때야 돼요? 삼각형의 특징? 가장 긴 길이는 아무리 길어도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짧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더 길어버리면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삼각형이 될 조건은 가장 긴 길이 x 플러스 2가 다른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짧아야 한다. 같아도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식이 하나 얻어지고 이번에는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을 찾겠습니다.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은 뭐예요? 직각이 될 때가 정확하게 직각이 될 때가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할 때입니다. 직각이 될 때가 x 플러스 2의 제곱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하고 같다인데 우린 얘가 더 길기를 바래요. 그래야 둔각이 되겠지? 그래서 이쪽의 제곱이 더 크면 둔각삼각형이 됩니다. 크면 둔각삼각형, 같으면 직각삼각형. 만약에 얘가 더 크면 이 각은 90도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각삼각형이 되겠죠. 다 가장 긴 길이 가지고 하는 거니까 둔각삼각형이면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1번식과 2번식을 모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식을 찾아보면 양변에 x 하나 소거하고 2를 넘기니까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 2번식은 정리해서 풀어줄까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양변에 x제곱 없애주고 이쪽으로 넘길게요. x제곱 내버려 두고 그 다음 여기 있는 플러스 4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4x가 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x. 자, 이거 해결했죠? 예,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 상수 1은 내버려 두고 4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어때? 마이너스 3 하고 나오네요. 0보다 작다. 인수분해하면 어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어지고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작은 근과 큰 근 사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모두 만족하는 영역을 써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 근데 1번은 1보다 큽니다. 그래서 공통 구간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